안녕하세요. 3월 8일입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50분이니까요. 이제 선거 유세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이면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걸을 수 있다면 다 투표하셔야 되고요.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꼭 투표를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가서라도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21일이었나요? 22일이었나요? 한 2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이 열띤 일전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얼떨결에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 20여일 시작해 오는 동안 가는 데마다 열띤 응원과 환호 속에서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지요. 윤석열을 환호하지요. 그리고 윤석열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호하지요. 어퍼컷 세레머니에 또 모든 사람들이 아주 다 한박 웃음을 웃지요. 그런 가운데서 검사를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국민들이 보내는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행복한 시간, 물론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강행군을 하느라고 그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행복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공정이 무너진 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분노하다가 이제 윤석열이 공정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면서 윤석열을 환호했고 윤석열에게 기대를 많이 보여주었고 그런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윤석열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윤석열의 그 한마디 한마디 선거 유세나 또 그가 보여준 세레머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그 행복해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면 되잖아요. 행복하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면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승리가 보장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행복한 시간을 그동안 선거 유세를 통해서 전국을 아주 샅샅이 휩쓸고 다니면서 또 우리 국민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꿈 같은 시간, 힘든 가운데서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통령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힘든 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구국을 위해서 충신의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뛰어든 일이니까 잘 감당해 내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적폐청산부터 해야 됩니다. 이 주사파 정권, 이 주사파 떨거지들, 이 사람들부터 척결을 해야 돼요. 또 당선되면 그 말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시키겠다고 하는 이 말이 일성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뭐 생각이 많고 또 구석구석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깨가 무겁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의 사명 내지는 역할이 그거라고 봅니다. 뭐 절대로 공동정부를 만든다든가 또는 개헌을 한다든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든가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가고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것이 많은데 정권을 내주게 되니 막판에 와가지고 뭐 공동정부니 무슨 대통령 권한 축소니 이런 얘기들을 다른 나팔수들을 시켜가지고 해왔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마음껏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을 하면서까지도 휘둘러 냈는데 김학의 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몇몇 원로들이라고 나서가지고 그런 권한 축소니 공동정부니 무슨 통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에 말려든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힘을 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물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이 되겠지만 선거 조작만 안 한다면 그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사실은 적폐청산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 주사파들의 숨통을 끊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행복한 시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세를 하면서 보냈지만 힘든 중에도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도 될 것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올바로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윤석열을 응원하고 투표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윤석열을 지켜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선 후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될 그 무렵부터 대장동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온 거예요. 마음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을 것이다. 최고도 쬐깐한 사람이 그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물론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뭐 누구 탓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장동 건 하나도 사실상 감당해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위례 신도시, 백현동, 정자동 이런 문제, 게다가 최근에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시흥시에 거북섬인가에 또 엄청난 특혜를 준 대장동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도 이제 다 취재를 통해서 증거가 나온 것을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팩트예요, 이건 팩트. 엊그저께 나온 팩트. 그러니 게다가 뭐 부인 문제, 법인카드 문제, 아들 문제, 조폭 문제 이러한 하나하나가 다 대형 사건이거든요. 대형 사건. 그러니 얼마나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 오늘은 뭐가 터질까 내일은 뭐가 터질까 이게 터지면 어떻게 수습해야 되고 저게 터지면 어떻게 수습해야 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얼굴이 두껍더라고요. 얼굴색은 안 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때 참 얼굴도 두껍고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왔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그러한 모든 저질러 놓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는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망한다, 죽는다. 그 생각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을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남은 막연하게 알아도 본인은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대선 기간 동안에 폭로가 됐잖아요. 그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재명이 속 시원하게 해명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다면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떠넘기려고 했는데 그거 믿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은 참 20여일을 고뇌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다면 만약에 그때부터는 더 힘든 시간,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다 힘들고, 물론 뭐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받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또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기간들이. 그러니 선거 유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내일 투표가 끝나고 선거 결과가 당락이 결정될 때까지도 이재명은 가슴 졸이며 지내야 될 거고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이 살았다 하면서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고 나는 이제 살았다 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윤석열의 당선으로 결정이 난다면 이재명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대장동이니 뭐 백현동이니 거북섬이니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거에 대한 죗값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과응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공의이지 않아요? 공의. 그리고 저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망신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선거 기간이 나름대로 환호를 받으며 행복해했을 것이고,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뇌의 시간이 될 거고, 어떻게 이제 저질러 놓은 이 많은 일들을 수습해야 될 것인가. 그러나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낙선을 한다면, 떨어진다면, 윤석열은 또 이제 이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의 또 다른 면, 정치인으로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모습으로 투쟁하면서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러한 수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재명은 어렵게 선거운동도 해왔고, 사람들도 유세장에 윤석열과 비교할 때 모이는 숫자도 적었고, 당진에 왔을 때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낙선이 된다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고, 워낙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조사해서 수사해가지고 확인이 된다면 또 그런 것들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그동안의 많은 일들이 다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아마 수십 년은 감옥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한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역력하게 요즘에는 이재명의 얼굴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다행히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국민 전체가 또 가슴 졸이며 걱정하며 살아야 되고, 이재명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부선 씨도 그렇고, 이재명을 그동안 공격했던, 양심선언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측근에서 만약에 저런 사람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보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소수의 측근의 몇 사람은 와,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았다 하고 한숨을 내쉬겠지만, 다수의 국민들 모두는 굉장히 또 증오 속에서 또 분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러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내일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저는 부도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저는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물론 열혈 지지자들이야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찍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진보 또는 민주당 쪽 사람들도 오히려 윤석열에게, 이건 비밀 투표니까 윤석열에게 투표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내일 투표 잘 하시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